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9월 7일 화요일 늦은 시간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후보가 좀 주춤하는 사이에 홍준표 후보가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경선이 지금 본격화된 시점이죠. 이 시점에 홍준표의 기세가 무서운데, 자, 지금까지는 홍준표의 지지율 급상승 이것을 두고 역선택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윤석열이 쫙 올라왔던 이 지지율은 범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범야권 후보들만 놓고 적합도 조사를 하니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하태경, 원희룡 이렇게 쫙 놓고 하니 그 응답자 중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끼어 있었죠.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주로 홍준표를 많이 선택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홍준표가 만만했어. 본선에서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냐, 아니면은 야권에서는 그래도 홍준표가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해서 한 것이냐, 이런 계속 분석들이 있었고 역선택 이야기가 많았죠. 이 홍준표를 본선에서 찍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는 어제 RN서치가 조사 발표한 데서는 일종의 골든 크로스까지 일어났죠. 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홍준표가 처음으로 윤석열을 앞지르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서 어제까지도 이것을 두고 그렇다면 이것은 또 역선택이다. 그래서 역선택 방지 조항 문제와 연결시켜서 또 논란이 일어났었는데, 오늘 상당히 의미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낮에 나왔죠. 뭐냐면은 오늘 발표됐는데 여론조사 공정 이런 이름의 여론조사 회사와 데일리안, 인터넷 매체 데일리안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다른 적합도 조사도 하고 다 했지만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양자 대결, 가상 양자 대결 구도입니다. 가상 양자 대결. 자, 지금까지 여론 조사를 할 때 가상 양자 대결을 붙이는 경우는 압도적인 야권에서 1위였던 윤석열과 민주당의 1위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또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바짝 추격하는 이낙연, 그래서 윤석열과 이재명, 윤석열과 이낙연 이렇게 붙였죠. 그런데 오늘 데일리안 이 조사에서는 가상 대결도 있었지만 윤석열 대 이재명, 윤석열 대 이낙연도 있었지만 여기서도 윤석열이 앞섰습니다. 조금씩 앞섰는데 홍준표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 이재명, 홍준표 대 이낙연 이 가상 대결을 붙였는데, 자, 여기서 홍준표가 윤석열처럼 이낙연, 이재명 둘 다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특히 이재명에게는 거의 오차범위 밖으로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자, 가상 대결 경쟁력을 알아보는 것이죠. 쭉 여야 후보 쭉 쳐서 누구를 지지하느냐 해서 쫙 나오는 것은 후보 대통령 적합도고, 이것은 가상 대결은 경쟁력입니다. 두 사람이 딱 붙었을 때 누가 경쟁력이 있는지. 여기서 데일리안 조사입니다. 홍준표가 무려 46.4, 이재명이 37.7에 머물렀습니다. 오차범위 밖으로 벗어났죠. 첫 조사인데, 가상대결 첫 조사인데 이렇게 큰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 홍준표 대 이낙연, 여기서도 오차범위 아니지만 홍준표가 이겼습니다. 43.3 대 40.0.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윤석열이든 홍준표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여론조사 결과대로라면은 누가 나와도 민주당에서 이재명이든 이낙연이든 누가 나와도 국민의힘이 이긴다. 오늘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지금까지 그런 조사가 많이 나왔지만은 홍준표가 이렇게 가상 대결에서 제친 이 조사가 처음이고 아예, 그리고 이런 첫 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원인을 봐야 되겠죠. 원인. 자, 제가 그전에 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 수치를 보면은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홍준표가 얻은 이 지지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기존의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민주당 계열, 더불어민주당이나 열린민주당이나 또 심지어 정의당, 이 진보 지지층이 더 많은 표를 줬습니다. 그래서 역선택에 의한 일종의 거품이다, 신기루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이 현상을 보시면은 이것은 역선택이 일단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가 가상 대결을 벌이는데, 민주당 후보가 그러면은 이 국민의힘 후보 딱 한 명 나왔는데 여기가 약하니까 역선택을 해야지, 이거 있을 수가 없죠.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를 선택을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조사에서 홍준표가 이겼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세히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죠. 역선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홍준표 대 이재명, 이것을 먼저 보면은 홍준표가 전체 46.4, 이재명이 37.7을 받았는데 더불어민주당만 딱 놓고 보면은 홍준표는 19.1%, 민주당 지지자들에게서도 여기서도 19.1%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는 또 76.9%, 그 77%나 받았습니다. 자, 반면에 이재명은 민주당 지지자에서 69.8, 국민의힘 지지자에서 9.9. 그러니 이재명보다 홍준표가 상대 진영에서 거의 10%나 더 많은 지지자를 확보를 했죠. 지지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상황에서는 역선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홍준표 이 약점이 딱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일단 외연 확장성이다. 거의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연 확장성 이유는 또 하나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는데 참고로 이 윤석열은 이재명과의 가상 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12.3%를 받았습니다. 홍준표는 19.1%를 받았습니다. 확장성이 조금 더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홍준표와 이낙연을 보시면 전체 43.3 대 40.0인데 민주당 지지층만을 딱 놓고 보면은 홍준표가 15.8%를 받습니다. 이낙연은 73.2,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홍준표가 73.1, 이낙연이 13.1 이렇게 받으니 그 상대 진영에서 여기서도 이낙연보다 홍준표가 조금 더 받죠. 15.8% 민주당 지지자에게서 받았는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에게서 윤석열 같은 경우는 이낙연과의 가상 대결 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로부터 13.3 뭐 거의 비슷하기는 합니다. 비슷하기는 한데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것을 윤석열이 아닌 홍준표를 역선택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13.3이나 15.8이나 이재명과 할 때 19.1이나 12.3이나 역선택이 홍준표에게 쏠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일단 역선택이 많이 배제됐다. 그러면 원인이 뭐냐? 저는 두 가지로 파악을 했습니다. 하나는 내부의 영향, 하나는 외부의 영향. 안팎으로 홍준표 지지세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우선 지금 현재 단계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계속 추세가 그대로 이어질지는 또 다른 이야기죠. 이 안쪽 내부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본경선이 들어갔죠. 본 예비 경선이 들어갔죠. 국민의힘 스타트를 했습니다. 12명이 같이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1위 주자 윤석열이 집중 공격을 받고 있죠. 다른 주자들로부터 1대 11 싸움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집중 공격을 받고 또 홍준표가 앞장서서 막 윤석열을 때립니다. 뭐 보수 정권 괴멸의 장본인, 괴멸시킨 장본인 이런 식으로 하고 막 때리고 또 그 상황에서 윤석열이 주춤하죠. 처음에 막말 프레임에 걸렸다가 뭐 엑스파일 이야기, 막말 프레임 다 뭐 벗어났다고 했지만 또 이준석과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1호 공약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을 막 받았고 최근에는 소위 말하는 고발 청탁 의혹 여기에 또 이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보수 적자론 이렇게 막 치고 나가니 이 윤석열의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좀 실망감을 느낀 기존의 국민의 보수 지지자가 일정 부분 홍준표에게 옮겨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아닌가. 지금 현 단계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쪽의 영향, 안쪽의 긍정 플러스적인 영향으로 홍준표의 지지율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고 자 바깥쪽의 영향은 뭐냐. 이외로 이 민주당의 이전 투구 상황이 홍준표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했다. 자, 그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명락대전, 이렇게까지 불려줘. 이재명, 이낙연, 서로 네거티브 공격으로 막 물고 뜯고 하면서 명락대전 하면서 양쪽이 거의 이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그 명락대전의 수혜자가 홍준표다. 오히려. 자, 왜 그러냐면은, 지난 주말에 충청권 순회 경선, 처음 열린 충청권 경선에서 이재명이 이낙연에게 압승을 거뒀죠. 그 과반수 이상을 거둬서 거의 더블 스코어로 앞서버렸습니다. 뭐
첫 번째이긴 하지만 그런데 충청이 항상 이 표심을 가르는 그런 캐스팅 보트 지역이기 때문에 대세론과 비슷하게 가는 지역이라서 그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는 지역인데 여기서 이재명이 압승을 거둬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이낙연, 이재명 지지자들이 상당히 치열하게 싸웠죠. 치열하게 싸워서 이 상황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조사 결과도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이재명이 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되면은 이낙연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찍을 것이냐 이 조사를 했을 때 겨우 45.1%만 1위가 된 이재명을 찍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절반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우리 당 주자 1위가 그러니까 이낙연 우리가 안 되면은 이재명 안 찍어. 이게 절반이 절반이 넘는 그 결과가 나온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그 중에서 이 상당 부분이 지금 1차 결과가 나온 이 상황에서 여론조사가 실시가 됐기 때문에 충청도에서 이재명이 압승한 상황에서 여론조사가 실시가 됐기 때문에 가령 이낙연과 그러니까 이재명과 홍준표가 맞붙는다. 그러면은 이낙연 지지자들이 오히려 홍준표를 선택을 한 겁니다. 지금 홍준표가 진보 쪽에서 그전부터 좀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도 좀 있겠지만 홍준표를 많이 선택을 했다. 그리고 반대로 또 이재명 지지자 중에서도 만약에 이낙연이 되면은 68.6%만 찍고 나머지는 안 찍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서로 이 명락대전에서 상당히 치열하게 다퉜고 그 1라운드가 끝난 상황에서 여론조사가 실시가 됐습니다. 1라운드에서 이재명이 완승을 한 상황에서 실시가 됐기 때문에 이낙연의 지지자들이 차라리 이재명, 홍준표 가상 대결할 때 이재명을 안 찍고 홍준표에게 표를 줬다. 이렇게 여론조사 응답을 했다. 이렇게 되겠죠. 또 그 반대 경우 이재명, 이낙연 대결에서는 이재명 쪽의 지지자들이 그 경선 과정에서 그렇게 우리를 공격을 했지 않느냐. 그래서 아예 이낙연, 홍준표 가상 대결에서는 홍준표에게 좀 표를 주는 전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자 그런 상황으로 홍준표가 명락대전의 수혜자가 됐다. 자 서울훈 이낙연 캠프 총괄선대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만약에 이재명이 우리 후보가 되면은 민주당 후보가 되면은 여러 가지 이재명을 둘러싼 논란을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일지 아슬아슬한 느낌이다. 장담이 안 된다. 그러면서 차라리 많은 이낙연 지지자들이 홍준표 쪽으로 갈 것이다. 그런 말들이 그때 그 캠프에서 나왔습니다. 아마 그런 조짐이 약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자, 일단 오늘 현재 드러난 여론조사 결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관건은 이게 일시적이냐, 이런 상황이 일시적이냐, 아니면은 홍준표가 여기서 추동력을 얻어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겠느냐, 그 문제죠. 자, 그래서 먼저 안쪽 내부 상황을 보면은 윤석열이 반등을 하면은 홍준표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윤석열이 지금 예를 들어서 고발 청탁, 다른 거는 다 이제 지나가는 이야기고, 고발 청탁 이 논쟁이 만약에 클리어되면은, 만약에 이것에서 윤석열이 자유로워지고, 오히려 누군가 정치 공작을 했다. 그래서 윤석열이 흠집을 입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의 지지율은 다시 반등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추미애에게 이렇게 공격을 당하더니 이제 내부에서 이런 공격을 당하는구나.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까지 밝혀진 이 제보자가 내일 9시 반에 김웅 의원이 발표를 하겠지만은 지금 정치권에서는 거의 다 그 제보자가 누군지 압니다. 지금 본인에 대해서 지금 이름을 공개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죠.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자, 그 상황에서 그 내부자가, 제보자가 현재 국민의힘 내부자로 알려져 있고, 원래는 민주당 출신이지만은 또 국민의당에 갔다가 또 이 총선 과정에서 합류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일원이 됐고, 자, 이런 인물인데, 어쨌든 지금은 국민의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지금은 당직을 맡고 있지 않지만은 그런 인물인데, 만약에 그런 인물이 어떤 공작을 했다면은 윤석열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공작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면은 윤석열은 또다시 동정 여론도 막 일어나면서 윤석열이 다시 부상을 하겠죠. 그러면 홍준표는
또 상대적으로 가라앉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추세가 어떻게 될지 미리 예단은 하지 못하죠. 이것이 공작이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윤석열 쪽에서 뭔가 사주를 한 것이 있었는지 그것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흐름이 다르겠지만은 앞으로 추이가 그렇게도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민주당 지지층이 이런 민심 오늘 나타난 차라리 홍준표를 선택하는 이런 민심이 고차가 될 것이냐. 그런데 당장은 이 기분이 좀 나빠서 우리 후보가 이렇게 졌단 말이야. 기분이 나빠서 차라리 홍준표 이렇게 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본선에서 민주당 단일 후보가 최종 후보가 정해지면은 그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홍준표에게 민주당 지지자들이 표를 줄 것인가. 그 부분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홍준표가 또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도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크게 두 가지로 뭐 이런 제목을 단 언론도 있습니다. 홍준표 상승세 역전극인가 역선택인가 이런 제목인데 일단은 이 가상 대결에서는 역선택보다는 역전극 쪽에 가깝고 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역선택도 있을 수 있다. 오늘 현재 상황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송국권의 대들보였습니다.